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매년 출제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여기 분수식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고. 분수식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계산 문제를 딱 주고 말아요. 요거 분수식 8개 외워야 되는데 요거 계산 문제 딱 주고 만다고. 그러면 허망합니다. 최근에 요거 계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예전에 22, 3회 때는 요거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어렵게 줘요. 요거 계산 문제 줄 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까지 해서 계산 문제 나오면 아유 재수없어 진짜 짜증나 이러면 돼. 그냥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 안 나오길 바라야 되고 계산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맞춰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나오는 게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림셈법은 이름이 왜 어림셈법이냐면 저 어림셈법은 어림잡아 셈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대충 한다는 소리야. 대충. 이 대충이란 말은 하필 시간까지 고려한다. 안 한다 소리야 이게. 하필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는 할인율이니 뭐 이런 거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순율법이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에서 요구하는 거.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 분수식 8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분수식을 알고 있는가? 단순하게 그거 물어봐요. 자, 그러면 총소득승수, 순소득승수, 세전현금, 수지승수, 요 수지를 흐름이라고 그래요. 세후현금 승수 나오는데 승수 만드는 법 예전부터 이제 들으시면 다 알겠지만 분수식입니다. 분수식. 그래서 총소득승수에서 분수식에서 요 밑에 분모는 총소득이 들어간 거예요. 총소득. 이 총소득이 분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이란 말 나와야 돼. 총소득 승수가 시험에 딱 등장했는데 총소득 승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총소득이란 말이 나와야 돼. 총소득이란 말 안 나오면 그건 틀린 지문이에요. 실제로 총소득 승수 그러면서 총소득이란 말 안 주는 데가 있거든. 그럼 틀린 지문이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순용업소득 승수가 나오면 순용업소득이 나와야 되고 세전현금 승수가 나오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고 세후현금 수지가 나오면 세후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럼 순소득 승수는 이제 순용업소득 승수는 영업을 주로 생략하고 순소득 승수라고 하는데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이렇게 써놓고 여기 이제 분모는 다 됐어. 분모는 요 분자 이게 쟁점이야. 이게 쟁점. 분자 이게 쟁점이라고. 그럼 세전현금 수지 승수는 승수 앞에 말 세전현금 수지 승수에서 승수 앞에 말이 세전현금 수지야. 요 세전현금 수지가 분모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세후현금 수지는 세후현금 수지 이렇게. 그럼 역시 여기 분자 여기 들어간 말이 쟁점. 요 두 개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투자.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에 분자에 얘도 총투자에. 그 다음에 세후, 세후 나오면 지분투자. 요게 쟁점. 예? 그 분수식 만들 수 있겠죠? 천천히 한번 만들어 봅시다. 벌써 인상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총소득 승수 나왔어요. 그럼 총소득 승수에서 승수 앞에 말 총소득이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 총소득. 그 다음에 위에는 투자액인데 요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이야. 총투자액. 그래서 총투자액. 이게 총소득 승수. 그럼 이거 가지고 요 하나 가지고 이 밑에 게 설명이 다 가능하다고. 패턴은 똑같으니까 시험 나오면. 그러면 총소득 승수가 시험에 나왔는데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분. 총소득 승수, 지분투자액 무조건 틀린 지분. 그 다음에 볼 것도 없어. 거기다 시험 중입니다. 지분투자액 나오면 틀린 지분입니다. 이렇게 내지 않을 거니까. 틀린 지분. 그러면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 그럼 총투자액이 나온다 해서 무조건 옳은 말이냐? 아니야. 그럼 왜 옳은 말이 아닐 수 있을까? 분자분모 바꿀 거니까. 분수식은 분자분모 바꿀 거니까. 자, 요령 알려드렸어요. 총소득 승수 나왔습니다. 총투자액이 안 나오고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그럼 총투자액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옳은 말이냐? 아니요. 분자분모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럼 순소득 승수가 시험에 나왔는데 총투자액이 안 나오고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틀린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분모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 이 두 개에서는 지분투자액이 안 나오고 총투자액이 나오면 뭘까 있을까? X.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옳은 말 아니라는 거야. 왜? 그냥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됐지요? 자 그러면 다시 총소득 승수로 옵니다. 그럼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OX? O. 그럼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맞지요? 시험 지문을 그렇게 내니까 나누기잖아, 분수식은. 그러면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수지로 나눈 값이다. 됐지요? 이렇게. 만약에 시험 지문에 세전현금수지 승수, 뭐 총소득 승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으니까 덤벙대지 말고 무조건 분수식을 먼저 만들어 놔다가 분수식 안 만든 상태에서 읽으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분수식을 만들어 버려. 시험에 총소득 승수가 나왔다. 오케이, 반가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읽어봐. 이제 지분투자 나왔다. 장난해? 틀렸다 너. 지분투자 아니라 총투자 나왔다. 근데 봐봐요. 이렇게 나와요.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분자분 뭐 바꾼 거라고.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렇게 한다고. 그럼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에 대한 총투자액 비율,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 비율,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세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 비율. 됐죠? 더 이상 없어. 이게 더 이상 물어보지만.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끝난 거니까. 자, 이건 난 부수적으로 하나만. 그럼 여러분들, 지난주에 총소득을 두 개를 배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총소득이 두 개 나왔습니다. 총소득이 어떻게 두 개 나왔어?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 나왔다고. 그럼 여기 총소득 승수 앞에 유효 총소득 승수가 있다고. 유효 총소득 승수. 그러면 여기 유효 총소득 승수가 있고 가능 총소득 승수가 있다고.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면 이 총소득 앞에 가능 총소득일까 유효 총소득일까? 유효 총소득. 총소득이 두 개 있으니까. 총소득 승수가 있고 이 총소득 승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니까. 어떻게 두 개 나눠지냐면 유효 총소득 승수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는 여기 밑에가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여기는 총투자액. 그럼 가능 총소득 승수다. 그럼 여기에 뭐 가능 총소득.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봐봐요.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그런데 이때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다. OX? 오, 뭐지? 오. 총소득 승수는 두 가지가 있잖아. 가능 총소득 승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총소득은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됐다.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고 가능 총소득이 되면 가능 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이제 여기 승수법 분수식 만든 거 끝났어요. 그럼 이제 수익률법. 수익률법은 이 두 가지는 이제 역수야.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입니다. 그럼 역수면 분자분 바꾼 거라고. 분자분 바꾼 거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총소득 승수 우리가 수식 알았다고. 총소득 승수 수식 알았습니다. 그럼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가 관계 있는 게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총소득 승수와 총자산 회전율은 역수다. 총소득 승수와 총자산 회전율은 역수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의 수식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총자산 회전율이 더 잘 나온 게 아니라 총소득 승수가 더 잘 나와. 만약에 총자산 회전율이 시험에서 잘 나온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을 외워야 돼. 근데 총자산 회전율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총소득 승수가 더 잘 나오니까 우리는 총소득 승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에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면 분자분모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 나는 귀찮은 게 다 외워버릴란다. 오케이. 다 외워. 그럼 총자산 회전율 수식은 총자산 회전율 수식은 분자분모 바꾸면 되죠? 그럼 바꾸면 총소득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총투자액이죠.
자, 필기노트는 총투자 써놨죠? 총투자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게 지랄 같은 게, 여기에 총투자 써놨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역수관계 있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기 총투자 써놓고, 사실은 총투자기라고 써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총투자 자리에 이 말 잘 써요. 총자산이라고. 총투자하고 총자산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수식이 총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거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총투자액보다는 총자산이란 말을 더 잘 쓴다는 거. 이게 지랄 같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종합자산 환원율인데 종합은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자본 환율이라고 해도 되고 자본도 생략해서 환원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종합자본 환원율, 환원율의 수식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니까 분자분모 바꾸면 되죠. 분자분모 바꾼다면 그러면 여기 위에가 뭐가 되고 순소득이 되고 분자가 분모가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인데 부동산 가격이라고 쓴다는 거. 선생님 총투자액으로 쓰면 틀립니까?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라고 잘 쓴다는 거. 총투자액하고 부동산 가격이 똑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지분 배당률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라는 거. 그럼 지분 배당률 수식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역수가 세후 수익이라는 거. 그러면 분수식 알 수 있겠죠. 지분 배당률하고 세후 수익률 이 두 개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됩니까?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됩니까?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목인데 방법은 승수 요 4개 수식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역수한 게 있다. 총소득 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7번 봅시다.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OX? O. 그런데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시험 질문이에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제요. 이 순소득 순수하고 같은 말이 자본 회수기간이라고. 자본 회수기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지랄 같아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자본 회수기간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이다. 4시간 수업하는데 4시간 내내 집중력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집중하지 않아도 될 때 집중하고 집중해야 될 때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생님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그것도 괜찮네. 그럼 집중 안 해도 되겠지. 순소득 승수가 자본 회수기간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볼 건데요. 필기노트 밑에 사례 연습이 나오죠. 필기노트 요 밑에 사례 연습이 나오죠. 그 사례 연습 봅시다. 그러니까 사례 연습이 간단한 계산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처럼 막 수식 몇 분의 뭐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고 사실은 복잡해요. 계산문제 복잡하게. 자, 그 사례 보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 다른 말로 해볼래요? 부동산 가격 얼마? 뭐 다른 말로 뭐? 총투자. 또 다른 말로. 그렇지. 총자산이지. 부동산 가격이 총투자액이고 이거 또 다른 말로 총자산이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1억이야. 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 두 개를 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 순소득 승수가 몇입니까? 요거하고 두 번째, 자본 회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이 말하고. 그럼 자본 회수기간의 뜻부터 이제 볼 건데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환원율은 종합자본 환원율 그냥 환원율 할게요. 그냥 환원율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본 회수기간부터 뜻. 이 부동산이 지금 10억짜리라면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은행에 돈 안 빌려고 내 돈 투자한다면 내 돈 얼마 나가요? 10억.
여기에 10억짜리 부동산이다. 은행에 돈 안 빌려왔다.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다. 내 자본이 10억이 들어간 거야, 여기. 그렇죠? 내 돈이 10억 들어갔는데 이 부동산이 1년에 나에게 순용 없어도 1억씩 갖다 준대. 이 부동산이 1억씩 나에게 준다는 거야. 그러면 요 10억이 들어간 거요. 10억을 빼낼 때, 회수할 때 1년에 1억씩 회수한다면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그것을 자본 회수가 해요. 자본 회수가 한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자, 이번에는 순소득 승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순소득 승수.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여러 번 같이. 순소득 승수는 수식이, 순소득이 분모로 간다. 그 다음에 위에는 총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 총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 부동산 가격 총투자액이니까 순소득은 1억, 부동산 가격은 10억. 그럼 몇? 10. 그럼 순소득 승수가 바로 뭐가 된다? 자본 회수익이 나와 똑같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승수는 이제 분수식 나오잖아요. 승수는 소득분의 투자액 요거 필요 없고 승수는 자본 회수익이 아니다. 그러면 승수가 높으면 자본 회수익이 길다 짧다? 길다. 여기에 24회 때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그럼 승수는 자본 회수익이 아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봐요. 승수는 자본 회수익이 아니다. 요거 기억하고 나서 승수가 높으면 자본 회수익이 길다. 승수가 높으면 자본 회수익이 길다. 이러면 안 되지. 승수하고 자본 회수익이 같은 말이다. 그거 알았으면 그럼 승수가 높으면 자본 회수익은 긴 거지. 승수하고 자본 회수익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승수가 높을 때 자본 회수익이 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혹시 그렇게 외우는데 나중에 잘못 외워가지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냥 승수가 자본 회수익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승수가 높으면 자본 회수익은 길게 있잖아. 그러면 되잖아. 24회 때 시험 지문은 승수가 높을수록 자본 회수익이 짧다 이렇게 됐다고. OX, X 작년에도 내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원율 구하는 거, 종합한원율, 자본한원율 막 이렇게요.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한원율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수식. 한원율의 수식을 대입해봐. 수식. 한원율은 여기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 그러니까 총투자액 또는 여기 부동산 가격. 총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순소득. 그럼 총투자액은 10억. 순소득은 1억. 그럼 몇 퍼센트?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깔끔하게? 한원율하고 순소득 승수가 역수야, 역수. 역수니까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그 역수, 한원율은 10분의 1. 그래서 10%.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분이 가능하다고. 지금 하는 말이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오래됐죠. 한 10여 년 됐는데, 순소득 승수가 10이면 한원율은 10%고 자본 회수기간은 10년이다. OX?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 수식이 안 준다 하더라도 순소득수가 10이다. 자본 회수기간은 10년이 있구나. 한원율은 10분의 1 역수니까 10% 있구나. 바로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어림 셈법이 끝났습니다. 그럼